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할 것은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확히는 명칭이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냥 벤처법이다 혹은 벤처 관련법이다,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뭐 크게 법이 이제 뭐 한 10개 정도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걸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정해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 그래서 벤처에 관한 법은 뭐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겠죠. 이 벤처법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예요? 다 혜택이라 그랬죠.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에 관한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건 벤처기업에 관해서 혜택을 주는 법이겠죠.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첫 번째, 자금으로. 두 번째, 인력을 주고 세 번째, 입지 관련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이제 4가지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이건 뭐 물론 법령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나눴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인력을 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해서는 뭐 인력이라기보다 다양한 뭐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고 직업군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고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인력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금 관련한 것은요, 요거는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자금을 주고 그 회사가 또 어디로 자금을 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금을 해서 여기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자, 우리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있겠죠. 그럼 정부에서도 어떤 것들을 지정을 해주겠죠. 단체, A단체라고 합시다. 되게 큰 단체예요. 뭐 여기서는 뭐 투자관리기금 주체인가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얘네가 또 어디에 자금을 주겠죠. B에다가. 그러면 얘네가 뭐 중소기업들에다가 자금을 또 주는 거겠죠.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기금관리 주체가 있어요. 정부에서 정한 기금관리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뭐뭐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한테 또 주겠죠? B라는 애들이 주로 뭐가 되냐면은 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아니면 창업투자회사가 만든 창업투자조합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에요. 걔네가 어디에 출자를 또 해요? 그쵸. 중소기업에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매, 소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놈들 얘기가 나오느냐 한번 보면요. 투자모태 조합, 그 다음에 투자관리 전문기관, 한국벤처투자조합, 한벤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담회사, 그리고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그 다음에 개인투자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 특례에 관한 법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몇몇 가지에서 조세에 관해서 특례를 줘서 이것을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교재 보시면 다 있겠죠. 그래서 먼저 벤처 투자 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벤처 기업의 정의. 자, 이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기본법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했죠? 벤처 기업이 중소기업이 뭐냐? 자, 벤처기업에 관한 이제 육성법에 관한 벤처기업법이라고 할게요. 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랑 헷갈리니까 벤처법에서 이거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것도 중소기업보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더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누구를 벤처기업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이건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벤처기업. 두 번째가 연구개발기업. 세 번째가 기술평가 보전 대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들은요, 조건이 딱 거기 있죠. 1번, 벤처 투자기관이 투자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분홍색 글씨 무조건 외우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늘색 글씨는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준 투자한 금액이 그 금액 5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이 자기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은 만약에 이제 투자받은 게 5천만 원이면 자기 자본금이 5억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6억이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투자받은 게 10%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아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받아야 돼요. 투자를 받아야 해요. 어디서?
벤처 투자 기관한테 투자를 받은 기업이 벤처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말이 되겠죠? 왜? 벤처 투자 기관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는 조건이 조금 더 있죠. 연구소가 좀 있어야 돼요. 왜? 연구해야 되니까.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얘네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위에 애들은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이지만 얘는 연구 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게 뭐 총 매출액의 5% 이상이다. 비슷하죠?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한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는. 그죠? 그리고 뭐 기관들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 그래서 뭐 어떤 기관들이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진공 한국기술거래소 뭐 나와 있죠? 여기에 4번에 연구개발기업 4번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얘는 둘 다 이제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얘는 돈을 받는 거고 얘는 뭐예요? 연구비고요. 얘는 뭐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 그래서 위에서 말한 4번에서 말한 애들 있죠. 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던가 중진공 뭐 이런 애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혹은 보증을 해주거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야 되고요. 중진공이 자금 대출을 무담보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담보 없이. 그 한마디로 뭐예요? 인정. 니들이 인정해줄게 하는 애들만 벤처기업을 인정해줄게 하는 애들만 준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더럽게 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무담보로 자금 대출을 해주면 틀리겠죠. 왜?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중진공이 보증을 하면 안 되겠죠. 얘네들은 무담보로 자금 대출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얘네 두 개는요. 숫자. 자, 얼마? 5천만 원 둘 다. 위에 놈은 투자받은 거. 아래 놈은 뭐예요? 연구개발비. 근데 위에 놈은 몇 퍼센트? 10%. 아래 놈은 몇 퍼센트? 5%. 자, 그렇게 카테고리를 가져가셔야 돼요. 뭐 나머지 뭐 6개월이라던가 뭐 3년이 경과한 기업만 적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 분홍색 써 있잖아요. 숫자 여기에.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건. 안 외우고 들어가면 바보예요. 60점 못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인 부분이 끝났죠.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에서 왼쪽에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 요 세 가지가 지금 끝난 겁니다. 반 정도가 끝났네요. 자, 아래에 보시면요. 뭐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기반을 뭐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데 중요한 게 어차피 육성법 아닙니까? 육성법, 벤처기업 육성법. 한마디로 벤처기업 잘 되게 해주자 이런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종류를 나눠가지고 투자를 해준다라던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이죠. 자, 보십시다. 자금 공급을 이제 원활하게 하면 한마디로 자금 땡겨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1번 뭐 기금관리주체, 2번 뭐 무슨 조합들, 뭐 3번 뭐 이런 애들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분홍색 글자에 1번이 2번한테 출자를 해주는 거예요.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2번이 3번한테 또 출자해주거나 투자를 또 해줘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 있겠죠? 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 최상단을 보시고요.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의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능이 있고요. 얘네가 뭘 하는지, 업무. 기능이 바로 뭐 업무 이런 거랑 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막 이래요. 숫자가 저희들이 외워야 될 게 나중에 헷갈리니까요. 모태조합 30년이구나. 존속기간 30년. 오케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중소기업 청장이 한다. 그죠? 누가 하는지. 중소기업 청장이 하는지, 지식경제부 장관이 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해요. 자, 투자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은 뭐 중소기업 청장이 한다. 이것도 써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게 많이 중요하고요. 얘네들 솔직히 뭐 다 써놓은 거 중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카테고리대로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나 돼요. 6개. 미치겠죠? 뭐 자금 관련해서만 뭐 이제 벌써 6개나 되고요. 다음에 입지 나오면 입지도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특별히 뭐 모를 만한 게 없네요. 자, 투자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은 중소기업 청장이 한다 그랬고요. 그 아래에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결산서 운용 실적, 운용 계획 이런 거 있죠. 뭐 4월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거 다 외우시면 좋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외우시면 좋아요. 하지만 전 안 외우고 들어갔죠. 안 외우고 들어갔으니까 점수가 60점대가 나왔지만 외우고 들어갔으면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들어갔으면 80점이 나왔겠죠. 자, 저는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래 좀 내려가 볼게요. 한벤투죠. 요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나오겠죠. 조합이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회사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 2, 3, 4 얘네들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신고 요건 얘네들이 적어도 이런 회사들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결성을 가능하긴 하는데 거기에 신고 요건, 기본 조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30억 이상의 출자 총액을 갖고 있어야 되고 최소 출자금 1회 첫 번째 출자금이 10억 이상. 그러니까 30억의 출자 총액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처음에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눠서 내겠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처음에는 10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나왔네요. 자, 그리고 뭐 그런 신고 요건 뭐 한자의 금액은 100만 원 이상, 뭐 49인 이하의 유한체육 조합원, 뭐 출자 총액이 뭐 1% 이상의 뭐 어쩌고 존속 기간 5년 이게 다 써 있잖아요. 이거 조합은 다 비슷해요. 투자 조합은 이런 조건들이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출자 총액이라던가 뭐 자본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그 자본금이라던가 출자 금액이 업무집행 조합원이 몇 퍼센트를 했는지 몇 퍼센트를 공헌을 했는지. 왜?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게 중요하는데 얘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나중에 발을 안 빼겠죠. 발을 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상을 박아놔야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존속기간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한전의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유한책임 조합원은 49인 이하라는 점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는 7일 이내에 중소기업 총장에게 제출한다. 왜? 누가? 얘네가. 대체로 보면요. 뭐 결성을 했어. 그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변경을 했어요. 그럼 7일 이내에 대체로 제출을 해요. 하지만요. 어떤 기업은 5일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15일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서 굉장히 뭐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바보. 외울걸. 짜증나. 그거 외울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날아가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정확히 틀리고 아는 문제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제한 외우기 뭐 325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조합으로서의 행위제한 있죠. 뭐 유사수신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한 거. 조합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시 조합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요 네모 박스 친 거 있죠. 자, 무슨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한 명이다 아니면 한 명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답은 한 명 이상이어야 돼요. 한 명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앞에 공모가 붙으면요. 업무 집행 조합원이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 딱.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전담회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국벤처투자조합까지 했으니까. 자. 전담회사는요. 주식회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얘네들은 뭐 업무라던가 뭐 하냐 얘네가. 그 다음에 뭐 자금 차입과 사채 발행. 그러니까 얘네가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그 다음에 사채 발행. 뭐 자금 적립총회에 10배까지 가능하고 뭐 써있죠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20배냐 10배냐 이런 것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래의 4배는요 보면요 원래 4배예요. 주식회사는 원래 4배밖에 못해요. 근데 얘네 전담회사는 10배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안에 전담회사라는 게 있어요. 벤처법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원래 4배까지밖에 안 돼요. 지네가 1억 갖고 있으면 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채가. 얘네는 10억까지 되는 거죠. 그런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뭐 다양한 특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가능하다 이러는 건데 원래 이런 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하면 안 되는데 얘네는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아래 투자 의무 비율 준용을 안 한다는 건요. 저희 창업지원법 공부하셨을 때 창업 투자 회사 있죠. 거기에 얘네가 1년에 뭐 40% 이상의
뭘 투자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 의무 비율이 있잖아요. 50의 범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40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도 설립 자격이 있고요. 설립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설립 자격은 기본적으로 설립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 그리고 설립 요건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주식회사가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뭐 그죠? 보유 인력이랑 뭐 시설 같은 게 기준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인력 있죠. 몇 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몇 인 이상이나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업무 뻔하죠. 뭐 설립 운영하고 기술이죠 어쩌고저쩌고인데, 창업보육센터 왜 분홍색이냐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누가 설립하고 누가 운영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되게 뭐 뜬금없죠. 그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가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창업보육센터는요, 저기 창업지원법에서 앞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있는 뭐 애들이 할 것 같은데 벤처에 있는 애가 하는 거예요. 벤처에서 포함되는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다음에 주식 보유, 출자 차익 뭐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분홍색으로 된 %는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특례. 자,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만의 특례. 뭐 이런 거. 뭐뭐가 있다. 뭐 휴직 겸직 허용해주고, 뭐 신고에 관한 승인 의제해가지고, 신고 딱 하면은 30일 내에 뭐 승인 시켜준다, 신고 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뭐 다양한 혜택이 있겠죠.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제한. 자, 회사라던가 조합 이런 애들은요 다 행위 제한이 있어요. 왜? 혜택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사수신 행위. 너 지금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나중에 뒷돈으로 좀 이렇게 줄게. 뭐 약속해주는 거죠.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담보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뭐 채무 보증한다던가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다, 이건 뭐 얘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다 안 돼요. 그냥 다 안 되는 애들이에요. 개인 투자 조합 요거는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도 좀 발표를 해두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못 외우면은 안 되고 다 외우셔야 하는데, 이거 못 외우면, 이런 애들 못 외우면 호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호구가 안 되시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한 서브노트만 봐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법령 법제처 가서 쫙 전체적인 뭐 흐름을 다 읽어보시고요. 한 2번 정도 하시고 거기에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제 거랑 비교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정 안 되면 제 것만 봐도 돼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보기만 하면 안 되겠죠. 다 외워야겠죠. 지금 이게 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왜 외워야 되는구나를 좀 아셔야 돼요. 개인 투자 조합.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벤처에서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성, 등록 요건 얘기했죠? 그래서 뭐 등록 신청서는 대체로 보면, 자, 등록을 하고 나서 며칠 이내, 일주일 이내죠, 주로. 근데 얘네들은 5일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은 신고 요건이 7일이 아니라 5일이에요. 그럼 좀 더 빡세겠죠? 규제가 좀 더 빡빡하게 들어가겠죠? 왜? 혜택이 더 많든가, 설립했을 때 혜택이 뭐 더 많든가,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더 빡빡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창업보육센터.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5일로 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등록 신청서 이런 거라던가, 등록 요건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고요. 뭐 출자 총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뭐 그게 몇 %냐, 존속기간 몇 년이냐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되고, 아래 이제 조세특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는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자, 이런 벤처 관련 특별법에서 조세특례에 관해서 어떤 것들을 혜택을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록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뭐 취득세 이렇게 넣으면 취득세가 답인 거죠. 그래서 조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딱 이러면 이제 뭐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록세를 제외하고 고르면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엔 뭐 다양한 특례들, 뭐 또 다른 특례들이 있어요. 뭐
7년 내에 벤처기업에 투자 시 투자 지분의 5년 내 양도시 신고하죠. 자, 뭐 그 아래 조세 특례 아래 하얀색 글씨는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7년 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할 시에 투자 지분을 5년 내에 양도 신고하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봐서 헷갈리는데 그냥 다른 혜택들이에요. 다른 혜택들. 그래서 뭐 7년 내에 벤처기업 투자할 때에 뭐 위에 있는 세금들을 좀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고요. 주식 양도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확실치 않으니까 나중에 또 댓글로 아래 뭐 공부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건 지금은 넘어가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인력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몸이랑 말이랑 따로 노니까 자, 끝나고 한 번 더 2차로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